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함으로써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지로 양산에 부지를 마련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적인 양산, 영적인 양산,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자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주지 양산이 그렇게 좋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거주지가 양산으로 된다 그러는데 양산이 그렇게 좋은가? 앞으로 양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도 기독교인의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이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는 시각이 2020년 6월 7일 주일 한 오후 5시쯤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100% 안 들더라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넣어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 현실이 그죠.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우리 보수들이 얼마나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의 손끝 하나 까딱 해가지고 좋아요, 구독, 공유 이 눌러주는 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힘이 됩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돈벌이 어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 보수 쪽이 뭉쳐가지고 좀 뭔가를 역사를 일으켜야지 이래가지고는 정말 대한민국이 해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손끝 하나 까딱 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의 앞날을 좌우하는지도 모릅니다. 100% 안 들더라도 100%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안 들더라도 우리의 방향, 목적지, 지향하는 것 이런 게 같다면은 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많이 퍼날르게 하셔가지고 많이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잘 모르시거든. 늘 얘기하지만 애들에게 물어보면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잘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런 하나 된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강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강 이 얘기를 하자면 지난 6월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양산, 경남 양산에 있는 이 통도사 부근, 정확한 주소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살리 평산말 일대라고 그러죠. 한 뭐 1,500평 처음에는 이렇게 보도가 되더만 또 추가로 구입한 게 확인이 되고 한 1,700평 이런 정도 되고 대금은 한 14억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경남 역시 양산 이쪽은 매곡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경호사 문제가 있어서 이 하북면 이 지살리 평산마을로 오는 걸로 그래가 아마 땅을 산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양산 시민들은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오면은 좋지 이런 분들도 있고 오면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양산 통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김해 봉하마을 거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죠. 거기 또 기념관도 있고 김해 봉하마을 그 다음에 이번에 오게 되면은 양산 평산마을 이래서 요 어떤 낙동강 벨트 이 부분 이걸 흔히 낙동강 벨트라고 그러죠. 김해 양산 이쪽으로 내가 낙동강을 끼고 있다고 낙동강 벨트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친노 친문의 성지가 되지 않느냐. 친노 친문의 성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양산에 사는 사람으로 물론 고향은 제가 양산이 아닙니다만은 양산에 한 10여 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 양산이라는 곳이요. 세상적으로는 참 살기가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사람들도 좋고 인심도 좋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큰 도시도 가깝고 지하철까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참 곧 살기 좋고 게다가 저는 어릴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하는 거 고향의 노래 고향의 봄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부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피든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 저도 시골에 자라면서도 참 이렇게 꽃피고 산골 좋고 인심 좋고 이런 곳이 어떨까 하고 만약 생각을 참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향의 봄을 지은 이 이원수 씨가 양산 출신이거든요. 양산 출신이죠. 그래서 양산을 배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저 마산 창원 쪽에서는 아니다. 이원수 씨가 양산에 태어난 거는 맞지만 3살 땐가 언젠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원에 가면은 고향의 봄 동산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살에 이사를 왔는데 무슨 양산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고 마산 이 창원을 이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참 고향의 봄이 생각나고 육적으로는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양산을 참 싫어합니다.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의 예로 통도사가 국고 보조를 받는 게 한 연 150억 이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150억은 넘어요.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죠? 통도사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또 입장료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이 칼럼에다 올렸어요. 제가 크리스찬 경납이라도 제가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주느냐 뭐 하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걸 해서 150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세금이잖냐 이래가지고 썼더만은 아무 반응이 없어. 오히려 크리스찬 본사에서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칼럼이 나오고 나서 뭔가 반응이 있습니까? 양산에? 교회에서 아무 반응 없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현실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역시 양산 이쪽에도 큰 교회는 눈도 끔찍 안 해요. 이 양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적으로는 살기 좋은 게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은 것이 양산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곳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늘 아는 사람들 보고 만나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게 동조를 많이 해요. 이윤민 목사 말이 맞다. 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들은 좀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목사들은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온다는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제 얘기가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이 되고 얼마만큼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좀 깨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온다는데 그게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땅 사가 자기가 집 벼가 자기가 온다는데 물론 정부의 보조금도 들어가겠지만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무사히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그리고 남은 여생이 정말 편안하고 저런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우리 보세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퇴임해가지고 여생이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죠? 참, 이게 한국의 비극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참 비극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나라는 어떻게 된 파인지 대통령만 되고 물러만 나면은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제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시거든 여생이 정말 편안하고 국민들이 모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편가르기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는 그랬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그쪽의 사람들도 깨닫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깨닫기는 고사하고 무슨 소리만 하면 그만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잡아넣어버려야 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대통령이 어떤 이룬 그런 업적은 전부 다 틀려먹었고 전부 자기가 새롭게 해야 되고, 내 편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상대편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되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뭐 변호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편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감옥에 가봐야 되고, 무슨 일이 하더라도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편가르기 전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고 퇴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고집불통, 그거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의 말 얘기 안 듣죠. 절대 내가 옳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바르게 하고 옳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결점이 나오고 잘못이 나오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인간이 경영하는 인간사예요. 그러면 나는 옳게 했지만 틀린 게 있으면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 곳에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문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얘기는 그렇게 안 들고 고집불통입니까? 응? 고집불통. 좀 그런 고집불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꼰대 중에 꼰대로 양산에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 뭐 양산 사람들은 전부 뭐 무슨 꼰대 중에 꼰대가 뭐 저런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고집불통을 좀 버리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부탁을 드린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좀 지켜주시라. 전직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거기에서 광채가 나고, 그죠? 거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절로 존경이 우러나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러나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기독교 신자는 뭐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 신자로서 영세까지 받아서 영세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저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전직의 품위를 지켜가지고 그 광채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와 정말 대통령 대단하구나.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존경해도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시조 같은 대통령, 그런 역사를 처음으로 일으키는 대통령,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직의 품위를 좀 지켜주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노무현처럼 자살하고 뭐죠? 그러지 마세요. 대통령 자살이 뭡니까? 참. 국격을 떨어뜨려도 분수가 있지. 제발 좀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대한민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모든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죽음 후의 삶입니다. 그런 유일하게 한 번밖에 경험 못해요. 그리고 남에게 그걸 전수도 할 수도 없어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가톨릭 신자죠.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보시는 문재인 대통령.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딴 것 없이 정말 여생이 편안하게 은퇴하셔가지고 다시는 감옥 가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얘기 없이, 그런 것도 없이 양산으로 오시면은 받아들여야죠. 뭐.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받아들여야죠. 이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양산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주지 양산이 그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가슴을 여세요. 가슴을 여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일국의 대통령 됐으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가슴에 안는 겁니다.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나하고 좀 다툼이 있고 나하고 별 친하지 않고 내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깨닫는다 그러면은 물론 저 사람 참 가슴이 넓구나, 속이 넓구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잘못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한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핑계로 쇼로 저렇게 가슴에 안는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그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어요. 그럼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용서한다. 그건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는 거는 진짜 깨닫는 거예요.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손잡는 거는 진짜 손잡는 거예요. 왜 그런 대통령이 못 됩니까? 그냥 이편 저편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적폐청사제랑 그거에 잡아넣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나쁜 것,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잘못된 것 이거는 깨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 편가르기는 뭡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내 하는 정책에, 내 하는 방향에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편갈라가지고 누르는 것 아닙니까? 응?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뭐 사법부도, 검찰도, 군인도 뭐 전부 다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 어디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종북 좌파로? 이걸 우리 선생님 한마디 주사파라 그래요. 김일성 주체사상.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셨습니까?
물론 남북하고 평화롭게 지내야죠. 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면 어느를 적당히 바꿔줘. 그럼 싸우자 말입니까? 전쟁하자 말입니까? 누가 전쟁하자 그랬어요? 전쟁보다 평화는 무조건 반드시 좋습니다. 그건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평화 뒤에 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 생각해야죠. 아까 얘기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평화를 지향했던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너무 좋은 쪽으로 경험이 되어져야지 나쁜 쪽으로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그 김유석 집단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경험해보고도 그쪽이 좋다고 간다? 전쟁 안 하려고? 그런 핑계로? 그런 언어 유희로?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뭐 혁명을 일으키려고 뭘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2년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죠? 퇴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산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느니 마느니 온다고 환영하느니 반대하느니 이런 걸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온단다 그러니까 와우 우리 문 대통령님 오신다 전부 다 일어서서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양산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쪽으로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얘기 가지고 당장 바뀌어진다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런 거는 꼭 싫다면 천국 지역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된다면 내가 퇴임하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주사파 쪽으로만 흘러가고 고집만 피우다가 완전히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업적에 따라서 양산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존경을 받느냐 배척을 받느냐 그런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안으세요. 대책은 딴 거 없습니다. 가슴에 안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주사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낙동강 벨트, 통도사 있죠. 그 다음에 김해 봉화마을 있죠.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이 문 대통령의 퇴임 후에 거주지가 되죠. 그러면은 낙동강 벨트가 친노 친문의 성지가 됩니다. 아까 여기도 썼죠. 친노 친문의 성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종북 좌파 주사파. 주사파는 뭐라고요? 김일성 주체 사상.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못 잡아먹어서 눈이 붉은 이 파가 주사파입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양산은 영적으로 죽은 도시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도시인데, 이런 성지식으로 친노 친문의 성지로 낙동강 벨트, 통도사, 그 다음에 이 양산 평산마을, 그 다음에 김해의 봉화마을 이런 식으로 벨트가 형성되면은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도 그저 저 남쪽의 시골에 양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냥 내몰라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 양산에 있는 분들도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건 뭐 있느냐. 꼭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를 닮아가지고 양산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지 말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늘 얘기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발견하는 게 깨어있는 성도고 깨어있는 목사고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거주지 하필 양산으로 온다고 여기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우리 기독교계를 보고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렇잖아요. 양산 그러면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양산에 올 때만 해도요, 크리스마스 추리 세우면 십자가도 못 세워요. 빌밖에 못 세웠어요. 그리고 양산을 가장 대표하면 뭐 시청 아닙니까? 양산 시청에 신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하고 또 우리 시의원 되시는 그분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간 기도하면서 이제 겨우 양산시청 신우회를 이제서 결성한 그런 도시가 양산입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정말 칼빈의 말처럼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150억이나 넘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이 양산 땅에, 통도사를 중심으로 이 양산 땅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산의 기독교는, 양산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또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그런 깨어있는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